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살아서 시시각각 움직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여와 야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정치 대회전.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성회 소장님 얼굴이 보이네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1419번님, 0610번님 등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활동가는 공장 근로를 한 정신대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였던 것으로 정정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최대 이슈는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수 할머님의 활동가의 2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뭐 30년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먼저 위원장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고 저분이 그 만약에 내 할머니였으면 네네. 어떤 심정이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연세가 2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93세인데 그 평생을 참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 14세 때부터 네네. 끌려가서 뭐 인간으로서 겪지 이제 상상을 하지 못하는 하기 그렇죠. 어려운 네네. 일을 겪으셨고 이제 황혼에 그 이제 인생을 마감해가는 순간까지 네네. 저렇게 눈물 속에서 분노 속에서 보내시는 모습이 뭐 여러 가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용을 떠나서 참 너무 안 돼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국민들이 많이 함께 공감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용수 여성인권 운동가 연세 많이 드셨더라고요. 2007년에 제가 미국에서 모시고 다닐 때만 해도 같이. 젊으셔서 네. 같이 노래방 모시고 가면 한 자락 정말 멋있게 뽑곤 하셨었는데 네, 정정하셨군요. 너무 연로해지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네. 다른 얘기 뭐 길게 다들 하실 테니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네. 2007년에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용수 운동가께서 오셔서 미 연방 하원에 가서 네. 증언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일본 정부에게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등장했던 성노예라는 용어, 이제 영어로는 섹스 슬레이브죠. 그렇죠. 예. 네네. 이것은 전쟁에서 착취당했다는 개념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쓴 표현이었고 네. 저희가 그걸 이제 그 순화해서 쓴 표현이 컴포트 우먼. 네. 그래서 이제 위안부, 네, 위안을 네.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상 착취를 당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그 이용수 운동가 말씀 중에는 왜 내가 이 성노예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시는 대목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이 좀 잘 전달되지 않은 게 하나 안타까웠고 다음은 김복동 할머니 말씀을 하셨는데 김복동 할머니 또 2011년에 글렌데일 소녀상 만들고 이런 일을 저희가 때 초대를 해서 네. 그 당시에 정대협이 모금을 해서 미국으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윤명 대표가 정말 어렵게 모금을 해서 할머니를 비즈니스 석에다 앉혀서 온 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정말 정정하게 잘 돌아다니시는데 한참 다니는데 윤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머님께서 지금 한쪽 눈이 실명 상태고 네. 반대쪽 눈은 거의 형태만 알아보시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신나서 다니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모시고 레돈드 비치에 가서 꽃게도 먹고 이럴 정도로 그 활동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셨고 그러니까 특히 왜 즐거워하셨냐면 내 후대에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피해를 얘기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을 너무 기뻐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활동가로서. 네네. 그러니까 정의연의 활동이라는 건 어떤 그 피해자들을 보살피는 일이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일본군의 이 참상을 알리고 네, 전쟁과 여성, 전쟁으로 피해 입는 여성들의 인권을 되살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정신에 맞는 일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곡해되는 모습 보고 있기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네. 신나서 이렇게 13년 전에 하셨던 할머니가 지금 뭐 분노에 치를 떨면서 또 농구장에서 자신들을 앉혀놓고 그 성금을 걷어놓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그 우린 돈이 없어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뭘 좀 사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우리가 듣기 민망한 내용까지 나온 게 어쨌든 할머니들의 마음,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아주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더 깊이 이 성찰하고 본인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뭐 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끊임없이 정쟁의 거리를 상대편한테 도리어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건가요? 이 TF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TF를 구성한 게 네, 네.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또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듣기로 네. 야, 너희들 거기 잘못 그 숟가락 얹으려고 행동하는 순간 니들이 역풍 맞는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그렇죠. 접근하는 순간을 그동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보수 정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했느냐. 그래서 이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라리 이거 TF팀 저도 뭐 옛날에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네. 특위위원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의원급으로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그 안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지 내용을 가지고 뭐 그 검찰에 고발장이나 제출하고 하는데 네, 네. 이미 이게 이제 뭐 정의연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우리 감사 좀 해달라 공식적으로 네. 받겠다 이러니까 공인협회 회계사협회에서 거부했잖아요. 검찰 수사나 똑바로 받아라. 그 길을 통해서 다 밝혀질 건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지금 이미 그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걸 가지고 감내나라 배나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야욕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역풍을 맞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을 통합당 좀 신중해야 조심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예. 건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 민주당이라면 진짜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화끈하게 사죄하고 정말 잘못했다. 우리 이런 분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한 부분에 대해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 도리어 입을 막아버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계속 분위기가 소수 일부 의원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국 사태 때처럼 극렬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반대에 있는 야당인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뭔가 이 집권 여당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들으셨을 테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논평에. 저는 일단 이 네. 태스크포스 좀 전에 실소가 터졌는데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언한 이래 30년 동안 이분들이 당한 피해는 일본으로부터 당한 피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피해를 여성 인권적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책임을 요구해온 정대협의 역사와 정의연의 역사 3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정대협과 정의연이 무슨 피해를 위안부 할머니에게 입혔나 확인하겠다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할 수 없는 선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선 거죠. 그 본인들이 일본 정부와의 야합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농락해온 그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무슨 피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건지 오늘 나오는 내용은 정말 제가 방송이라 더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비판할 자격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신 위안부 할머니 뭔가요?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에서 피해 진상 규명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건 숟가락을 얹는 것도 아니고 지난 30년간의 정대협과 정의연의 운동을 소째로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예 저는 사실 뭐 친일 반일 이런 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토고 뭐 토착 외고 이런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통합당 얘기를 계속해 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는가 봅니다. 예. 네, 이거 가지고 총선 이후 전부터 이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잘된 선택입니까? 그 뭐 위원장이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번에 이틀간 이제 당선인들 연찬회 이후 나온 결론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됐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아, 그럼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돌아 또 그렇죠. 김종인. 예. 사실은 이때는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야, 저쪽에서 저렇게 했어?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상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정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능력, 실력보다도 용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네. 그동안 우리 당내에서 네.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있던 분들이 이제 당내로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비대위를 맡겼다면 맡기려면 사실은 용기가 네. 필요하거든요. 과감하게. 그렇죠. 네. 우리 네. 극렬 지지층들이 뭐 이분들은 거의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세우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한데 네. 사실 초선 의원들한테 이번 당선자들한테 기대를 좀 했는데 처음에는 그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찬성이 50%가 안 됐는데 네. 연찬에 들어가서 1박 2일 끝장 토론 워크숍 들어가서 이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중진들이 와서 설득하고 뭐 얘기하고 하니까 네. 말은 뭐 끝장 토론이었지만 결국은 설득당했고 현실과 타협했다고 저는 보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다 보니 네. 현재로서는 국민들한테 뭔가 이 반짝이 감동을 주는 것도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최선의 카드라고 내세웠으니 여기서 뭔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파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부에서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통합당의 중진들 비겁하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정의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을 내세우고 정의당이 전면 혁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심상정 대표가 직을 네. 빨리 예, 내려놓겠다라고 내려놓겠다고 하고 얘기했죠. 이제 혁신을 네. 하겠다는 건데 장혜영 의원이 만만치 않은 내공이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 소신도 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이상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로 정당이 뭔가에 맡기고 좀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은 예를 들면 정당 간의 고스톱을 치는데 미래통합당만 모든 패를 바닥에 깔아놓고 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김종인 대표가 누가 하나 큰 차이를 저는 느끼지 못하겠고 유일한 차이는 아마 이 김종인 비대위를 가면서 그것과 다른 것의 유일한 차이는 홍준표 의원의 복귀가 복당은 늦어지겠구나. 복당이 늦어지겠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이유는 네. 내년 4월 전에 복당이 안 되면 사실 네. 대선 준비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예, 지금부터 들어와서 당내 세도 교합하고 여러 가지 여론도 불러일으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의 다음번 대권 도전의 의욕을 많이 꺾는 정도 이상은 무슨 큰 혁신의 포인트를 찾아보기 어렵네요.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번 당선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각을 항상 세웠기 때문에 이제 복당하기 좀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죠. 그나저나 위원장님, 조대원 위원장님, 예. 전국위원회 그리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야지만 공식적으로 예. 김종인 비대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인데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인 수는 굉장히 작고 전반적인 이 당원들 수는 훨씬 큰데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과는 될 거다. 통과는 될 이렇게 거다. 보는 이유가 네. 상임 전국위원회는 뭐 50명 미만이에요. 무조건 의원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경기도 같으면 도당위원장급들 네네네. 그리고 그 기초 광역의회 같으면 의장급들이 들어가고 당 지도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한쪽이 이제 세력이 큰 쪽에서 장악을 하면 금방 이 통제가 되는 편인데 네. 지난번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쪽에서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의석 정족수를 갖다가 무산시켜서 네, 미달해서 미달시켜서 이걸 갖다 무산시켜 버렸고 전국위원회에서는 이게 몇백 명 돼 한 500명 정도 이 여기 되는 데는 여기는 도리어 이제 통과를 했는데 그랬었죠. 네. 보수 정당의 특징은 진보가 조금 다른 게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네. 상위 권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진보처럼 끝까지 반대하거나 네. 내부에 다른 이견이 많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통과는 될 거다 통과는 이렇게 될 최근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당 당이 결정을 하면 착착착 일사불란. 잘 일사불란하게 잘 해왔죠. 지금. 예전에 그 당- 비해서 민주당이 뭐 비교죠. 그 당도 이제 먹을 게 많고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배고플 때는 끝까지 싸웠잖아요. 뭐 맞습니다. 네, 예. 뭐 부인하지는 않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네, 네. 네, 좋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내년 4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기를 한마디로 재보궐 선거까지 이제 겨냥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네네. 위원장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염두에 두고 끝까지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본인이 출마. 지금 당장은 이 야권에서는 제대로 된 대선 후보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서 네.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사실은
부산시장 정도 말고는 보궐선거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자꾸 이렇게 이 판을 크게 보는 다른 이유는 패스트트랙 등으로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죄가 있어서 네. 이게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 갖고 내년에 보궐선거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뭐 제가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뭐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보궐선거가 생각보다 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세대 전문가들 영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자주 예. 했었잖아요. 잘 될까요? 근데 뭐 늘 3040. 얘기를 하지만 네. 물리적 나이가 젊다고 생각이 젊고 용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죠. 네. 젊은 그 기득권, 뭐 꼰대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기득권들이 한번 그 현실과 타협하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많았고 네.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부터 이 상황이 온 거는 중진들 책임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래, 저기 막 협박을 하면 너 이제 이래가 나하고 정치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 이러면 네. 10년 지나면 당신 사라질 거고 10년 뒤까지 누가 더 정치 오래 하는지 보자. 그러고 내처럼 달라들었어야 되는데 저처럼 이걸 못하니.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예를 들면 용기 있는 분들이 들어가길 바라야지. 네.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후원 회장 해준 그런 후보라든가 네. 아니면 젊다고 하더라도 민교궁 의원이 주장하는 뭐 선거법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고발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네.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변화했다고 보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저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청년 조대원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조대원. 예, 청년이십니까? 아직까지 생일이 안 지나서 40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끝까지 40대라고 우기시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 짚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고 있어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 결과나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지 않죠. 지금 이 국면에서 아무도 반성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사과한 사람이 없는데 재판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길거리는 지금 전부 다 이상한 엉터리 재판으로 형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조차도 그것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면과 복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정한 것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세간에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감춰놓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부터 시작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달려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여론을 원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좀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왜 사면 얘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참 이렇게 대단하신 게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본인의 임기 때 사면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그 화해와 용서의 그 정신과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 여행으로 진보가 집권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하시고 과거에는 보수 정권 50년 이거 영원한 아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진보 정권이 50년을 꿈꾸고 보수가 50년 낸 집권을 하기 힘든 이런 분위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정치를 배우신 분이 네. 문희상 의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두 분이 함께해 주셨던 정치 대회전을 오늘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조대원 이름에서 대자를 따고 김성회에서 회자를 따서 대회전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몇 달 동안 같이 뵀었는데 어떠십니까?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네.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랑 오랜만에 화상 통화했는데 어머님 좀 멀리 네.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거든요. 네. 보시자마자 저를 보시는데 우시더라고요. 왜요? 왜 우시냐? 그러니까 울 상황이 아닌데 우시기를 왜 우시냐 그랬더니 네. 그렇게 저 유튜브 나가고 말하는데 매일 그렇게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네, 너무 이렇게 펑펑 우셨는데 네, 어머님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이제 어머님 이제 더 하시는 건가요? 공부를 덜 해도 되니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뭐 짧은 연번이었지만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전 이번 프로그램 특히나 나와서 조대원 위원장 같이 합리적인 보수를 만날 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저에게는 뭐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오래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사람을 10개월 동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정돈이라는 큰 그 건물이 큰 산이 없어지고 났는데도 조대원 같이 신인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불러주신 안동진 PD 그리고 정청래랑 음마무시한 상대한테 늘 밀리는데 그걸 균형을 맞춰주려고 이제 저 편을 많이 들어주신 이성원 진행자한테 특별히 네. 감사를 드리고 제작진 모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조대원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